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대형 아마존 셀러가 어떻게 해서 사기꾼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사실 이 영상도 두 번째 만드는 건데요. 선풍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이 병이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다 조심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마존 제목은 아마존 교육의 대가가 어떻게 사기꾼이 됐나였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괜히 교육하시는 분들 욕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셀러로 바꿨는데 실제로는 아마존 저를 포함해서 아마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좀 자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조건 강의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대형 셀러가 되고 뭐 억만장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 후에 셀러분들이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간간히 들어서, 근데 그게 한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아마존에서 팔리던 상품 중에서 다이너스티 토이스라는 게 있어요. 다이너스티 토이스라고 하는 장난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요렇게 생긴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긴 장난감을 이제 2017년도에 아마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장난감이, 그 후에도 뭐 이렇게 레이저 태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총을 쏘면은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조끼 같은 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막 이런 걸로 좀 유명해진 장난감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2017년도 언저리에 미국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다이너스티 토이스나 뭐 그런 레이저 태그 게임을 홍보하는 아빠와 딸의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너스티 토이스는 PL 상품입니다. 대부분 아마존 셀러들이 파는 게 뭐 PL 상품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이너스티 토이스라고 하는 이게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다이너스티 토이스라고 하는 거를 판매한 사람과 셀러와 셀러는 좀 이따 설명 드릴 거니까, 이 셀러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마존 교육 회사가 있어요. 이 둘이서 같이 파트너십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유를 하다가, 이 셀러가 이 교육하는 분을 통해서 교육을 듣고 굉장히 큰 셀러가 돼서, 이 교육하는 사람은 이 셀러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상품을 팔고, 이 셀러는 자기 나름대로 가가지고 새로운 걸 개발해서 이 교육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새로운 교육 상품을 만들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팔고, 이런 서로 약간 공생관계에 있었는데, 이 다이너스티 토이스라는 게 대박이 터지니까 이 교육하는 사람도 요거를 많이 자기 교육 브랜드 페이지나 아니면 트위터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면서 점점 커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셀러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셀러 이름은 브레트 바틀렛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서핑을 굉장히 좋아하고 딸 하나만 있었나, 아들 딸 하나씩 있었나 하는 되게 착한 아빠였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처음에 셀링을 시작할 때 항상 얘기하는 스토리인데, 통장에 $400밖에 없었다고. 그 $400를 가지고 뭐 몇 년 만에 60 몇 명이 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로 굉장히 커진 이제 인물인데, 저랑도 이제 초기에는 페이스북에서 연락을 좀 자주 주고받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것 중에서 PPC를 통해서 아마존의 트래픽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처음에 활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다른 키워드 찾는 방식을 보고 해서 저도 아마존 PPC 강의 또는 고급 강의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활용하는 것들을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이게 좀 이렇게 저도 차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다이너스티 토이스가 커지기 전에는 굉장히 연락도 잘 되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그 전에 이제 온라인 사업에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SEO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트래픽 아비트라지로 이제 좀 돈을 벌고 그다음에 아마존을 들어와서 이렇게 좀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 뭐 몇 가지 성공을 하고 이러면서 좀 좌충우돌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충만했어요. 계속해서 온라인 사업 다양한 방식을 실험을 해봤는데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400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이미 가족이 있었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제발 직장을 잡아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걱정이 많았었고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간 게 아마존이었는데, 뭐 간절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마존 자체가 이 사람이랑 좀 궁합이 잘 맞았던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했던 실패로 인해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졌던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존으로. 그래서 5명의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와이프 포함해서 그다음에 60명이 넘는 수준까지 커지면서 이제 실제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고 되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좀 그때 당시까지는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 이제 PL 방식으로 판매하는 걸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이제 장난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기 아빠들이 뭐 아들이건 딸이건 장난감에 대해서 굉장히, 혹은 이제 처음에는 기저귀나 아기용품을 보다가 그 다음에 유모차를 보다가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가잖아요. 이 친구도 똑같이 이제 수순을 밟다 그때 당시에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텐데 왜 레이저 태그를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딸이랑 그 장난감을 가지고 막 노는 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쉐어를 하고 댓글도 달고 하면서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번 론칭을 해봐야겠다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페이지 멤버가 막 수십만 명까지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 딸이랑도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우리 아들이랑도 이렇게 놀고 싶다 막 이러면서 상품을 팔아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아마존에서 팔면서 크게 성공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되게 빨리 많이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생소했던 SMS 마케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를 보내는 마케팅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채팅을 하면 그 채팅을 할 때 그 사람한테서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핸드폰으로 그 사람에게 뭐 정보를 보내면서 거기서 버튼을 클릭하면 뭐 주문이 되고 뭐 이런 되게 약간 복잡한 SMS 마케팅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바로 구매를 안 하면 그 사람한테 계속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정보를 보낸다든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현재 저나 일반적인 마케터들이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사용하는 거를 그 SMS를 통해서 하는 방식을 처음 추구했었어요. 아마존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이너스티 토이스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고 뭐 컨퍼런스 같은 데서 발표자로 초대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입지를 공고히 했죠. 그 현재 한국에도 알려진 사기 사건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이 다이너스티 토이스라는 게 성공이 되면서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앞에 부분이 길었지만 실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예전에도 이 친구랑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었어서,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끊겨가지고 이렇게까지 됐을지 몰랐는데, 특히나 이제 다이너스티 토이스가 대박 친 다음에는 연락이 안 됐거든요. 아예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일 하면서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되게 저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 지인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이너스티 토이스는 엄청나게 잘 팔렸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이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올해 뭐
1, 2, 3 보통 4Q에 터지잖아요.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가다가 뭐 이제 7월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했다가 4분기 이렇게 팍 터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다음 해 연말에 더 크게 터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아마존에서 판매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이 광고를 계속 하고 있었고,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막 쉐어하면서 이 친구 또 했던 게, 그 상품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하나에 뭐 160, 170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플라스틱 덩어리 레이저 총을 170달러에 사기 좀 아깝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쓸지도 모르고, 그리고 고장도 잘 날 것 같고. 그래서 렌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면 그 애기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가지고 놀을 수 있게 뭐 한 번에 10개, 20개씩 하루만 빌리고 막 이런 거를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워낙에 사람들에게 회자가 많이 되니까 인기가 식지 않아서 더 자신감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자분의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좀 대단한 셀러라고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해서 2018년도에 2018년 초기인지 중기인지는 모르는데 2018년도에 자 작년에 다이너스티 토이스 이렇게 많이 팔린 거 봤지? 2018년도엔 더 많이 팔릴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4분기 이때 가서 제조를 하면 이제 늦으니까 지금부터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지금 니네가 나한테 얼마를 투자를 하면 수십 프로의 이익을 안겨주겠다 라면서 자본금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맨날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하고 막 우리 애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업 이렇게 성공한 거 보여주고 한 사람이 내년에도 이렇게 성공할 거야 라고 하고, 또 되게 유명한 교육자 얘 잘해요, 얘 성공할 거예요 라고 계속 뒤에서 푸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돈을 넣으면 100% 돌려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투자라는 거는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건 얘기 전혀 안 하고 2017년도 이렇게 팔렸으니 2018년도에도 최소 이 정도 팔릴 거다라고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사기로 판명이 났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아마존 셀러가 그 정도 뭐 수억, 수백억 판매를 하는 셀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충분히 혹할 만한 제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작한 지 좀 됐지만 뭐 매출 10억 이상 찍어보지 못한 분들도 그렇고 수억, 수백억 매출을 찍는 사람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지, 그거를 뭐 쟤 틀렸어 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혹할 만한 제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4분기 재고 구매를 해서 입고를 해서 광고를 해서 바이박스 경쟁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PL셀러 분들은 특히나 바이박스 경쟁이 없더라도 광고 부분에서 좀 힘들잖아요. 론칭을 해야 되고 하면서. 특히나 4분기에는 광고비도 비싸지고 하니까 마진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 이거를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돈만 주면 알아서 자기네가 사고 팔고 입금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상품 찾는 거, 상품 개발하는 거에 그러니까 수십 시간씩 한 주에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고려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투자를 했어요. 몇 명이나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무슨 저널리스트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찾지 못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이제 뭐 수백만 원부터 수억까지 많이 좀 이렇게 원화 단위로 뭐 그러니까 20만 달러, 30만 달러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2017년에 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매출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안 나온 거죠. 매출이 2018년도 말에. 그래서 이 돈을 넣은 사람들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실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연말까지였는데 1월에 가면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사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돈 내놓으라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서 훨씬 더 신기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말에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한 셀러들한테 내가, 그리고 또 조력자가, 그 파트너가 찾은 좋은 상품들을 도매가로 넘겨줄게. 네가 돈만 넣어라. 그러면 우리 다이너스티 토이스 이 대형 셀러 갖고 있는 그 60명의 직원들이 네가 산 상품을 포장을 하고 라벨을 붙여서 아마존 창고에 입고를 시켜주고, 판매가 되면 돈까지 붙여주마. 아마존에 돈을 붙여줄 때가 뭐 그 부분은 아니겠죠. 아무튼 귀찮은 일을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3PL 업체를 쓰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추가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 비용 없이 그냥 도매가로 원가로만 사면 이제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나봐요. 그러면 전 이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 생각이 났어요. 비트코인을 뭐 한 1,500만원에 사신 분들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 빠져나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뭐 1,800인가 1,700인까지 간 걸 보고 더 들어갈 때다 하면서 이제 돈을 더 넣어서 존버라고 하죠. 아직까지 못 파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업체한테 또 다시 믿음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투자한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이 3PL을 대행해주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도 투자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의 계정의 상품을 내가 포장을 해서 입고를 시켜주려면 계정이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연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좀 아무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2018년도 말인가 2019년도인가에 이 업체가 계정이 정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동된 모든 업체들이 다 정지가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이 사람네한테 판 상품뿐 아니라 자기가 파는 다른 상품들도 계정이 정지되니까 못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억 손해본 사람들, 여기에서 계정이 정지돼가지고 그때까지 재고랑 내가 여태까지 팔았던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두 단계의 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사기인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살짝 생각이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계정이 정지될 줄 몰랐으니까 뭐 100% 사기라고 하긴 힘들지만 둘 다 자기가 약속한 부분을 이제 보상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이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사기로 정의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알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추락한 거를 보는 게 되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도 사실 얘는 그럴 애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엔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라고 하실 만한 부분이 저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수강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정보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는 강의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아마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위험에 대해서는 절대 보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데가 지금은 뭐 더 꼬시기 쉽죠. 아마존이 뭐 베조스가 세계 최고 갑부고, 베조스가 돈 많은 거랑 우리가 아마존에서 돈 버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꼬시면 아예 그냥 도망가셔야 돼요. 근데 아마존이라는 곳에 진출하려면 거기에 수천만 명의 셀러가 있어요. 근데 아마존 사용자는 제가 알기로 10억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명인데, 근데 그 중에서 뭐 미 전체 인구 다 쓴다고 하더라도 셀러 한 명당 뭐 10명 정도의 구매자가 있을 거라 평균 때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20대 80 룰이 적용되는 거라서 돈 많이 버는 셀러들은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셀러들은 그렇게까지 못 벌거든요. 근데 PL이라고 하는 거는, PL 판매 방식은 초반에 최소 뭐 1,500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입 자금이 들어요. 근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강의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것만 받고 도망가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내고 아마존에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이것만 하시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누군가 강의만 하면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돈을 벌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아무튼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PL 안 하고 RA만 하는 이유가, RA를 하면 그나마 브랜딩은 돼 있고 기계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RA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PL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아무튼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 아무튼 그런 책임질 일이 많아져서 강의가 아닌 부분,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 마케팅이라든지 론칭이라든지 이메일 그 리스트 만드는 법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려드리면 알려드렸지, PL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냥 다 유튜브에도 오픈했지. 유튜브에 오픈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분들은 수십만 원 받고 어떤 분들은 수백만 원 받고 강의를 하는데, 저도 수십만 원 받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수십만 원짜리 강의를 유튜브에 오픈한 이유가 미리 제 걸 한번 보고, 공짜잖아요, 들어보고 유료 강의를 들으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구나, 근데 나 이 부분 아는데 굳이 강의 안 들어도 되겠다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으시면 되고,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난 이거는 하기 싫은데, 그러신 분들은 아무튼 진출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올려놓은 강의들은 벌써 수년 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 강의에 실려있는 수준의 노력도 불가하거나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른 방식의 판매 루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저 자신도 충격이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조금이라도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확실히 기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직도 RA를 이제 추구하는 거긴 한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충분히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은 기회가 아직도 많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거를 일단은 그거는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적절한 마진이랑 계획된 재무 관리를 하실 줄 아는 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꼭 자신의 판단으로 시작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상한 얘기만 하다 끝나는데 결국에는 조심하시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더위도 조심하시고 아마존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올 텐데 아무런 얘기만 했지만 그래도 잘 하시고 강의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선별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